안녕하세요. 고성균의 장군멍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예비역 육군소장 고성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코리아 세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예비역 소령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부적절한 짓이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물론 최혜병 사건부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법률적인 문제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차치하고, 군 생활을 했던 경험상 지휘관의 어떤 명령이나 지시, 명령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 보도된 지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휘관이 지시를 보다 좀 명확히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최근에 탄원서 이런 걸 언급한 걸 보면은 나는 이런 뜻으로 하지 않았는데 밑에 대대장들이 이렇게 저렇게 오해하거나 해석을 해서 그렇게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이제 봤어요. 그것은 군대의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 그 병사들 같은 경우에도 공명복창을 생활화하라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군대는 장교든 부사관이든 병이든 간에 상급자의 어떤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오해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복명복창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 같고, 그런데 거기가 어떤 혼선이 생겼다. 그럼 누구 책임이냐? 명령 내린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명령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내려가야 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거니까 밑에서 질문의 여지가 없도록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상급자의 어떤 지시가 부적절보다는 부정확하지 않았는가, 예, 이런 생각이 들고, 12사단 훈련병 사건도 마찬가지죠. 육군의 규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일종의 지시인데 그것을 해당 중대장이 제대로 제 생각에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 각종 어떤 그 지시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그 안타까운 일들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작년 이맘때에 벌어졌던 그 해병대 상병의 순직 사건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 짚어봐야 될 것은 지휘관들이 왜 안전 위해 요소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물에 들어갈 때 왜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는가, 이거는 여전히 저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물에 빠진, 그래서 실종되신 국민을 수색하는데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 해병대원들이 거기에 차출이 되었어야 될까? 즉, 이 대민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군인들을 지금 차출해서 또 이렇게 재난 현장에서 봉사 활동을 시키는 것, 또 무리하게 투입을 하는 것, 이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는 짚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또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에 있어서도 해당 중대장이 그 전날 밤에 훈련병들이 떠드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군기 훈련을 한번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대낮에 이제 완전 군장에 무게들을 추가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를 했던 것인데, 그 과정에서 지휘관들의 월권 행위 혹은 개인적인 그 가학성과 폭력성을 담아서 훈련병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나, 이런 측면에서 지휘관이 부적절한 것을 넘어서 불법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현재 사건을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세진 님이 이제 저보다가 군대 생활을 기간은 짧게 했고 전역을 저보다 먼저 했지만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같은 그 또래의 사람들이 지금 군 생활하고 있는 걸 잘 알 테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일단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사실 군대가 혼자 독단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역우, 과거 같으면 현역으로 절대 올 수 없었던 인원들까지도 군대에 입영이 돼서 그 사람들을 군인으로 만들어라, 훈련을 시켜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교육해라, 이런 임무들이 지금 장교들 또 부사관들에게 가중되고 있는 현실인데, 이거를 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 인원들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임무 완성할 수 없습니다,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걸 첫째 얘기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참 민감한 문제인 건 알지만 군 복무에 대한 보상 제도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군이든 남군이든 혹은 징집이든 지원이든 군 복무를 한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취업 지원이든 또 어떤 것이든 어떤 형태의 보상 제도가 좀 완비가 돼야 되겠다, 확충이 돼야 되겠다. 이런 가운데 단계적인 여성 징병을
검토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여성 간부들이 약 1만 명에 달하고, 즉 지원해서 오는 간부들이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덧붙여서 병역 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남자들로 다 끌어당겨서 하려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국방의 의무를 모든 국민이 다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단계적으로 여성 징병을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병역 기간이 현재 18개월로 줄어 있습니다. 이것을 병역 기간을 24개월 혹은 일정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못합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이 소멸 단계에서 우리가 이 국가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놓고 검토해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제 생각이고, 제가 그 중령 때 대대장 할 때, 예, 그때 우리 대대 7중대에 이제 전 아무개 이병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화장실 갈 때 휴지 사용할 줄 몰라요. 빨래할 줄 몰라요. 그래서 항상 거기 병장 한 명이 이제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병장이 이제 그 세면장에 가고 운동하고 세면하러 갈 때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같이. 놔두면 안 되니까. 그 병장이 잠깐 비누칠해갖고 세수하는 사이에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그 탈령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이렇게 그 체크해서 이제 잡아 왔는데 너 왜 나갔니? 그랬더니까 이 IQ가 이제 딱 70인 거야. 경계선상에 있는데 군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데 병무청에서는 가능하면 나중에 너 시비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내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 병사는 자기 친척이 있는 서울을 간다고 이정표를 받는데 글자를 잘 못 읽는 거지. 고등학교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다행히 우리 부대로 봐서는 다행히 속초라고 되어 있는 시옷을 보고 서울인 줄 알고 속초 쪽으로 가다가 인접 부대 앞에서 이제 체크가 돼갖고 예, 잡혀왔어요. 그때는 우리 대대에 그런 병사가 한 명이 있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병력 자원이 부족해갖고 대부분이 현역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전에 듣기로는 뭐 소대별로 거의 그런 병사들이 한두 명씩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가끔 하더라고요. 심각한 거죠. 차라리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없는 것이 지휘 부담이 덜 되는데 와갖고 머릿수를 채워놨는데 그것이 더 이제 부담이 돼서 그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달라붙어야 되는 이런 이제 전투력 낭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심층 깊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럼 누군가가 그 사람이 와야지 그 일을 채워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김세진 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 되면은 이제 여성 징병 이거를 해야 되는데 여성 징병을 지금 남자들한테 부여하는 뭐 딱 그렇게 안 하더라도 힘이 좀 근력이 덜 필요하고 예. 또 위생 상황에 조금 뭐 덜 신경 쓰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걸 찾아서 간부한테만 지금 열려 있는 군 복무를 지금 봉급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뭐 더 올리든지 해갖고 여성들한테도 올 사람은 와라. 여기 와서 일정 기간 하면은 뭐 간부로 갈 수 있는 어떤 메리트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문호를 열어야 되는데 오늘 그 아주 의미 있는 뉴스를 하나 이제 제가 봤는데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여성 징병제를 이제 또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국방수권법에다가. 예. 그게 뭐냐, 당장 여성을 데리고 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이제 모병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18세부터 25세까지가 전쟁이 나면은 징병하려고 다 이제 등록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여성도 이제 포함시켜야 된다. 왜? 미국도 지금 병력 자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몇 번 시도하다가 잘 안 됐는데 일단 이번에 거기에 보니까는 18세에서 25세까지 돼 있는 남자들의 징병 등록 대상을 1년 늘려서 26세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야 가리지 않고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그런 걸 내가 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성 징병 우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18개월로 지금 대책 없이 줄여놓은 이것을 24개월로 갑자기 늘리려 그러면은 또 뭐 난리 날 테니까 줄일 때처럼 한 달에 뭐 하루씩 늘리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라를 지킬 사람이 이제 없다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지난번 이제 병무청장 또 그랬고 병력 자원 부족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제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쉽다 그럴까? 확실한 방법은 18개월로 줄인 복무 기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병무청장은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못을 딱 박아버리고 여성 징병을 그럼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질문을 했더니까 뭐라 그랬느냐. 병력 자원이 인구가 줄고 있는 마당에 여성 징병을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게 무슨 해괴한 말인지 난 모르겠더라고요. 예.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를 언급을 해야 되는데 다 비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은 진짜 임박해갖고 어떤 상황이 생겨갖고 그냥 푸틴이 뭐 북한에 와갖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을 일으키고 난 뒤에 하려 그러면은 엄청 혼란스러울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던 복무기간 연장하는 거 여성 징병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많은 예비군을 진짜 이제 말로만이 아니고 예산을 들여갖고 정예화를 해야 되는 거죠.